다음으로는 이제 퍼셉트론에서 자, 아까 보셨던 거죠. 예전에 봤던 거죠. 역사입니다. 퍼셉트론이 제시가 58년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57년, 58년. 정확한 연도 아까 57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쯤에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플랭크 로센블레트라는 분이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 퍼셉트론이 제시되고 나서 엄청나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암흑기가 있다고 했었죠. 이때 암흑기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 왜 암흑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그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붙는 하시다 보면 NN으로 끝나는 게 많을 거예요. 뭐 CNN, CNN은 뭐 RNN도 있고요. 뭐 CNN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NN 붙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이제 딥러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딥러닝을 인공신경망을 많이 이용한 게 이제 딥러닝이죠. 딥러닝 특별한 기술이니까 거의 예전에는 머신러닝이 많았고 예전에는 딥러닝보다 머신러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보통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신경망, 퍼셉트론 개념이 곧 인공신경망 아까 설명했던 인공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항상 이제 뭐 새로운 단어라든지 개념이 나오면 위키백과 위키 사실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뭐 기계학습과 인지과학에서 생물학의 신경망에서 글자 크기가 너무 작나요? 예,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인공 뉴런을 이제 모방을 해서 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을 이제 퍼셉트론으로 이제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y는 ax 플러스 b 이제 중학교 개념이죠. 중학교 1차 뭐 함수 그래프 네, 우리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1차 함수 그래프로 a를 우리 기울기라고 계속해서 불렀고요. b를 y 절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ax 플러스 b 그래서 a는 이 기울기 그리고 b는 이 지점이죠. y 절편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w랑 b는 그대로 똑같은 b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w는 가중치라고 합니다. 웨이트, 무게. 예, 어떤 정도의 중요도를 줄 것인가. 이 웨이트, 곱해지는 값이죠. 웨이트를 줄 거고요. 구할 거고 우리 아까 그 선형에게서 a, b 값 구했듯이 똑같습니다. 웨이트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b는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똑같아 이름이 바뀌었고요. 뭐 좀 내용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딥러닝에서는 이제 우리 딥러닝을 하니까요. 딥러닝, 뭐 머신러닝, AI에서는 W랑 B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weight sum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르네요. 지금 식이랑 좀 다릅니다. 자, 여기에 입력층 X1, X2가 퍼셉트론 개념이죠. 인공신경망 퍼셉트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 여기 인풋 레이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X1과 X2 신경망입니다. 여기에 W X1의 웨이트
값, x2의 웨이트 값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이어스 값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웃풋은 결과적으로 x1, w1 곱한 거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x2, w2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한 것이 아웃풋이 됩니다. 아웃풋이 되는데요. 아웃풋은 우리가 보통 1, 0으로 나온다고 했죠. 로지스틱 회기 같은 경우에 1, 0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에 얘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었을 때 0.5 이상이면 1, 0.5 이하다, 미치다 그러면 0 이런 식으로 이게 가중합이 됩니다. 가중합을 한 다음에 이런 시그모이드, 아까 시그모이드가 어떤 함수라고 했죠? 활성화 함수라고 했죠? 활성화 함수. 이 가중합을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아웃풋 결과값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그모이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그모이드는 우리가 배웠던 건 요거 하나죠. 활성화 함수에서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시그모이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 나중에 탄젠트 하이볼릭도 있을 거고요. 뭐 많이 쓰는 렐루 함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최근에는 렐루 함수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이게 가중합입니다. 자, 가중치 바이어스라는 용어 그리고 가중합이라는 용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에 암흑기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된 거죠. 퍼셉트론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여태 이제 50년대 말 60년대니까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선을 잘 긋는다고 했죠.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선을 하나 그어서 분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그래프 상에 이렇게 점이 4개가 있어요. 흰 점 2개, 검은 점 2개가 있는데 이것을 선을 그어서 검은색과 흰 거를 분류를 하려고 해요. 분류가 되지가 않죠. 네. 이렇게 선을 하나 직선을 하나 그어서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으면 물론 되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곡선 개념이 아니라 직선을 하나 해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퍼셉트론으로는 이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x1, x2 개념 이렇게 웨이트 바이어스를 통해서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이 하나의 단순한 단층 퍼셉트론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게 퍼셉트론의 한계가 존재를 한다. 이전에 퍼셉트론을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퍼셉트론에 관련한 그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어진 거죠. 와, 이거는 획기적이다. 이 뉴런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인간을 따라서 인간같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희망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이런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 거죠. 이 문제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XOR이라는 Exclusive OR이라는 문제가 됩니다. XOR은 이제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 뭐 이런 거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AND라는 개념 그리고 OR라는 개념 그리고 뭐 NAND라는 개념 XOR 뭐 이런 식의 그 논리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는 0과 1, ON과 OFF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다 이 논리 회로 게이트 이 하나하나를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게이트를 가지고 다 돼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뜯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메인보드에 뭐 납땜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돼 있죠. 전기가 회로가 이렇게 보이고 이게 다 게이트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복잡한 회로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컴퓨터 회로에서는 어,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기 회로, 뭐 냉장고라든지 뭐 신호등, 우리 보는 신호등, 그리고 뭐 청소기 이런 데 다 이제 회로가 다 들어가 있죠. 그 회로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AND, OR, NAND, XOR 뭐 이런 개념들, 뭐 NOT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 이게 중요한데요. 아무튼 XOR도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1을 입력해서 이렇게 값을 출력하는 것을 하나의 게이트라고 합니다. 매일 1번 게이트를 보면요. 1번, 2번, 3번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1번, 2번, 3번. 자, 1번을 보시면 0과 1만 입력해서 값이 나오는 겁니다. 00일 때 0, 01일 때 0, 10일 때 0, 11일 때 1. 그러니까 두 개가 전부 다 1이어야지만 값이 1이 나오는, 이거는 우리가 AND 게이트라고 합니다. AND 게이트. 네, 두 개 다 1이어야지만이 결과도 1이 나옵니다. 2번 게이트를 볼까요? 0010, 011, 101, 111. 자, 여기가 세 개가 1이 나오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하나라도 있으면 1을 내보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입니다. 이거를 오화 게이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00은 0, 01은 1, 10은 1, 11은 0. 여기만 1이죠. 1, 1. 이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OR, Exclusive OR 게이트입니다. 두 개가 X1과 X2가 다를 때 01과 10일 때 11을 반환을 하는 그런 게이트가 XOR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아이고. 자, 얘를 그래프로 AND 게이트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하면 00, 아이고, 00일 때 0, 01일 때 0, 01일 때 0, 얘를 그냥 점으로 할게요. 10일 때 0, 11일 때 1, 이게 1입니다. AND 게이트는 직선 하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직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OR 게이트는 볼까요? 00일 때 0, 01일 때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선 하나로. XOR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00일 때 0, 11일 때 0이고 여기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직선으로 안 되는 것이었죠. 이래서 XOR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퍼셉트론, 단일 퍼셉트론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MLP라고 부릅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네. 그래서 층을 여러 개를 만드는 퍼셉트론의 개념입니다. 아까 퍼셉트론이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계산이 안 된다면 이 좌표 평면을 입체적으로 휘어서라도 직선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평면에서는 직선이 두 개가 그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입체로 평면을 왜곡을 한다면 직선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 여기 평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퍼셉트론이 두 개의 퍼셉트론을 한 번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숨어있는 층이라고 하는 은닉층, 히든 레이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단일 퍼셉트론, 이렇게 기본 모양인 요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층을 하나 더 만들어 주고 결과를 내자라는 겁니다. 이게 히든 레이어, 이게 인풋, 이게 아웃풋.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네, 왼쪽 거는 단일 퍼셉트론 이게 되겠고요. 오른쪽이 다층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됩니다. 보시면 중간에 은닉층이 존재를 하죠. 은닉층. 은닉층이 존재를 하면서 출력층으로 가는 단계가 한 단계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보시면 요렇게 세모를 보시면 하나의 퍼셉트론이죠. 하나에서 잘못 그렸네요. 다시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리면 하나의 퍼셉트론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퍼셉트론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퍼셉트론이 됩니다.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 히든 레이어. 중요한 거는 이 은닉층입니다.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생기면서 공간의 평면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아래처럼. 여기서는 이런 두 개의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하려면 직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든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공간이 이렇게 왜곡이 되면서 직선 하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으로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을 하고요. MLP라는 용어가 뭐 이런데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할 겁니다. MLP는 이제 다층 퍼셉트론의 개념이구나 라고 이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다층 퍼셉트론을 설계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웨이트 값. 이 그림은 이해가 되시죠? 두 개의 퍼셉트론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히든 레이어라고 하고요. 중간에 거쳐지는 히든 레이어 상의 이 N1, N2를 우리가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네. 노드 값. 예전 단일 퍼셉트론에는 x1, x2 계산해서 바로 yout이 나왔다면 노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노드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x1에서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 웨이트가 웨이트 11 그리고 웨이트 12 그리고 x2에서 나오는 웨이트 21 웨이트 22 일단 여기서 4개의 웨이트 값이 각각 존재를 합니다. 이 값은 다른 값이 될 수 있고 같은 값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노드 1을 계산을 할 때는 노드 1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얘 값을 계산해서 다시 y 아웃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노드 1은 x1에 w11을 곱하고 x2에 w22를 곱합니다. x1에 w11을 곱하고 웨이트 11, x2에 웨이트 22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노드 1에 합쳐지는 바이어스 1, B1을 더해줍니다. 그것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얘를 1 또는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시그모이드 값을 내는 거죠. 네.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으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1, 0이 아니죠. 뭐 정확하게 1, 0이 아니죠. 이런 그래프니까 뭐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중간의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N2 노드에도 똑같이 x1에 웨이트 1, 2를 곱하고요. 그리고 x2에 웨이트 2, 2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B2를 더해주는 거죠. 바이어스 값을 더해줍니다. 상당히 복잡해졌죠. 히든 레이어 하나만 추가됐는데도 값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yout을 최종적으로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n1 값이 있을 거고요. n2 값이 있는데 웨이트가 또 존재하겠죠. n1에서 웨이트 31 그리고 n2에 웨이트 32 더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최종 yout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총 웨이트가 총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웨이트가 총 6개고 바이어스가 총 3개가 나옵니다. 와, 엄청나게 많아졌죠? 이 히든 레이어 하나만 추가가 됐는데 만약에 어, 인풋 값이 똑같이 2개인데 레이어가 또 추가됐다. 히든 레이어가 4개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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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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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웨이트 값이 또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웨이트 값을 다 계산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바이어스 값도 각각 다시 오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그러면 이 엑소와 문제를 위한 퍼셉트론인데요. 그래서 이 6개의 아까 이 공식만 뺀 거예요. 노드 값을 구하고 최종 출력 값을 구한 이것을 보면 6개의 가중치랑 3개의 바이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2차원 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파이썬으로 파이썬 뭐 넘파이로 계산을 할 때 하나하나를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 이 행렬로 곱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W11 행렬 곱 아시죠? W12, W21, W22 이렇게 여기서 곱하기 X1, X2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더하기 B1, B2 네. 행렬 곱 아시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W11 곱하기 X1 그리고 W12 곱하기 X2 네, 여기 오타죠. 여기 오타입니다. 1, 2 곱하기 X2 그 다음에 더하기 B1 그리고 W21 곱하기 X1 그리고 W22 곱하기 X2 더하기 B2 그러니까 행렬로 계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식이 간단해집니다. 나중에는 입력도 여러 개고 히든 레이어도 막 여러 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W랑 바이어스 값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행렬 곱슬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웨이트 값이랑 바이어스 값을 나타낸 겁니다. 요거는 지금 문제가 XOR 문제가 닫힌 퍼셉트론으로 해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냥 샘플 숫자입니다. 이게 이거 말고도 정답이 되는 숫자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OR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알아보자는 거죠. 네. 이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은 XOR 문제를 우리가 다음에 다시 다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주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서요.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값을 이용해서 결국 y out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1, x2, x00일 때 0, 01일 때 1, 10일 때 1, 11일 때 0이 잘 나오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어렵죠. 이것을 이제 이 다층 퍼셉트론 MLP에다가 웨이트 값이랑 바이어스 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x1에 x2에다가 00, 01, 10, 11을 넣어서 이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각각의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이 y out이라는 것이 잘 나오는지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차 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시에 이 N1, N2, Y out이라는
것을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